자, 레벨 3 1번입니다. 자, 지금 문제 보시면 문제는 일단 이래요. n이 3보다 큰 자연수일 때 1부터 n까지 총 n개의 공이 있는 상태고 걔네들을 원순열할 거야. 이때 짝수 숫자가 적힌 공들은 원순열을 했을 때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fn이라고 하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n은 몇입니까? 이해는 했죠? 자, 그러면 일단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지? 이웃해도 관계없는 것. 먼저 나열하고 이웃하면 안 되는 것. 우리 다 필기되어 있어요. 것을 뭐 한다? 사이에 끼워 넣는다. 이렇게 꼭 문제를 풀길 바랍니다.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 빼면 안 돼요. 그럼 무조건 실수예요.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이웃하면 안 되는 것을 사이에 끼워 넣는다.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자, 이때 공이 1부터 n까지 n개가 있거든. 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fn이라고 하겠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예를 드는 거야. 자, n이 4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숫자가 1부터 4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 홀수는 1, 3이고 짝수는 2, 4예요. 이 4개의 공을 원순열할 건데 얘네들이 이웃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이웃해도 상관없는 얘를 먼저 원순열하고 이웃하면 안 되는 얘를 사이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말하세요. 1팩이죠, 1팩. 2개를 원순열할 거니까. 그럼 1팩 쓰는 순간 1과 3이 나열이 된 거지. 그럼 이제 이웃하면 안 되는 짝수 2와 4를 사이에 끼워 넣어야 되겠죠. 1과 3이 위치를 했기 때문에 1팩을 쓰는 순간 1과 3이 위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2와 4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라 일반 순열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 2팩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이거 이해가 가요? 자, 그런데 다시 n이 5라고 해봅시다. 그럼 숫자가 1부터 5까지 있는 거고 홀수가 1, 3, 5, 짝수가 2, 4 이렇게 개수가 달라지죠. 즉 n이 짝수면 홀수와 짝수의 개수가 같고 n이 홀수면 홀수의 개수가 짝수의 개수보다 하나 많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자, 이때 나열하시오. 이게 문제야. 그럼 뭐부터 나열했겠니? 얘부터 나열했겠죠. 얘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팩이에요? 2팩이 되는 거지. 그럼 2팩을 쓰는 순간 135가 나열된 거 아니야? 그럼 자리가 몇 개 남았어? 3자리에 얘네들 나열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럼 그 뒤에 뭐라고 쓰겠어? 3p 2. 이걸 쓸 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기까지 돼? 자, 집중하세요. 만약에 n이 무슨 수라면? 짝수라면 홀수의 개수와 짝수의 개수는 그 n을 2로 나눈 것만큼으로 존재할 것이고 홀수 먼저 원순열하고 짝수를 일반 순열로 나열해 주는 거지. 자, 그런데 n이 만약에 홀수였다면 너를 1 더해서 2로 나눈 것만큼 홀수계가 있을 거고 너를 1 빼서 2로 나눈 것만큼 짝수계가 있었을 것이며 홀수계를 원순열할 것이고 짝수계를 일반 순열했겠죠. 퍼뮤테이션으로. 여기까지 됐니? 이렇게 했을 때 만족하는 거 찾아라.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n이라고 하는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 자, 요거 일단 살려둘게. 자, 첫 번째 케이스. n이 짝수라고 해봅시다. n이 짝수란 얘기는 n을 2k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럼 n이 2k라면 홀수와 짝수는 몇 개씩 있겠어? 대답하면서 들으세요. k개씩 있었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조건에 맞게 나열하는 거야.
자, 그러면 홀수 먼저 나열하지 않았겠어요? 홀수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무슨 순열로? 원순열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K-1팩. 그럼 K-1팩 쓰는 순간 홀수가 나열된 거고 홀수의 개수만큼 공간이 생겼겠지? 그러면 나머지 짝수 K개는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K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겠다? FN이라고 하겠다. 라고 얘기한 거고. 이거 이해하셨어요? 자, 이때 요 K 자리에는 이거는 FN인 거죠. 그래서 K 자리에는 자연수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K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N이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K는 2 이상의 자연수.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케이스 두 번째. N이 홀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N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2K 플러스 1도 되고 2K 마이너스 1도 되죠? 뭘로 해도 특별히 상관은 없어요. 2K 플러스 1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N이 2K 플러스 1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홀수 몇 개고 짝수 몇 개인지 카운팅을 합시다. 자, N이 홀수면 홀수의 개수는 걔한테 1 더해서 2로 나눈 것만큼 있었겠죠? 그러면 홀수를 2K 더하기 1이라고 한다면 홀수의 개수는 더하기 1에서 2로 나눈 거. 그러니까 홀수 몇 개 있는 거야? K 플러스 1개 있는 거죠. 짝수의 개수는 얘한테 1 빼서 2로 나눈 것만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몇 개 있는 거야? K개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자, 이제 요거 나열했겠죠? 무슨 순열로? 원순열. 그러니까 몇 팩? K팩. 그럼 K팩을 쓰는 순간 K 플러스 1개의 놈들이 원순열 됐겠지. 2팩을 쓰는 순간 세 놈이 원순열이 된 거지. 그럼 세 놈이 원순열 됐다면 세 놈의 공간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K팩을 썼다면 K 플러스 1개의 공간이 생겼겠죠. K 플러스 1개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몇 개를? K개를 나열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K 플러스 1 퍼뮤테이션 K. 이만큼 있었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얘가 FN인 거예요. 물론 이거 정리하겠지만. 여기까지 이해 가죠? 자, 그러면 요거 정리 좀 합시다. 얘는 K 플러스 1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서를, 크기를 줄여가면서 몇 개를? K개를 나열하는 거와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K 플러스 1, K 빼기 1 해서 K개 나열할 거니까 2까지 곱하기를 하셨어야 되네. 곱하기 1을 하면 이게 K 플러스 1개잖아. 맞아? 근데 K개만 나열해서 곱할 거니까 여기까지 곱할 거죠. 근데 이렇게 곱하나 개수는 어때요? 곱은 똑같지?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K 플러스 1팩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그러니까 결국 이 FN은 K팩에서 K 플러스 1팩 곱한 것 같다. 이게 FN인 거예요. 그리고 K 자리에는 물론 N이 3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K 자리는 몇보다 커야 돼? 2 이상의 자연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세팅된 상황에서 조건 만족하게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케이스 1번. N이 짝수일 때. 결과적으로 얘 짝수 아니에요. 자, 그러면 N이 짝수이면 FN은 얘인 거지. FN은 얘인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변하겠어? 요 FN은 뭐가 되는 거야? K-1팩에 K팩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여기까지 이해 가니? 자, 그 다음에 FN 플러스 1과 FN 플러스 2 계산하셔야 되겠지. 자, 그럼 보세요. N이 N 플러스 1이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N이 N 플러스 1이면 얘가 뭘로 변하는 거야? 2K 플러스 1로 변했겠죠? 얘는 양변에 1 더한 거잖아. 그럼 여기가 2K 플러스 1이 됐겠지? 2K 플러스 1일 때 어떻게 계산된다고? 이렇게 계산된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K팩이 K 플러스 1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K팩에 K 플러스 1팩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뭐한 거? 곱해서 45배.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하셔야죠. 요것도. 자, 보세요. Fn 플러스 2는 여기 보세요. 양변에 n 플러스 2 더한 거지. 아니, 2 더한 거지. 그럼 여기에 개수가 몇 개가 돼? 2K 플러스 2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홀수 몇 개와 짝수 몇 개 있는 거야?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이 있었겠지.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인데 K 플러스 1개의 홀수를 원수열할 거니까 여기가 K팩이 될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여기 K 플러스 1개, K 플러스 1개 있는데 얘 먼저 나열하면 K팩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K팩 쓰는 순간 K 플러스 1개의 자리가 있고 거기에다가 얘네 나열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K 플러스 1팩. 이런 식으로 쓸 줄 알아야 돼. 자, 이거 계산합시다. 가만히 보면 너는 두 개의 항에 K팩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뭐도 있어요? K-1팩도 동시에 있지. 뭔 소리냐? K 플러스 1팩은 K-1팩에다가 뭐 곱하고 K 곱하고 뭐도 곱하면 돼? K 플러스 1까지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항은 K-1팩에 K팩으로 묶을 수 있다고. 그럼 45에 K-1팩 K팩으로 묶어주면 첫 번째 항은 1 남죠? 두 번째 항은 K에 K 플러스 1 이렇게 남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변은 K팩에 K 플러스 1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일단 K팩은 약분되죠. 그 다음에 K-1팩에서 K 플러스 1팩 나누시면 뭐 남아? 여기에서 K랑 K 플러스 1 남았겠지? 그래서 좌변에는 45에 얘 남았어요. 1 플러스 K제곱 플러스 K가 남았고 우변은 K에 K 곱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까지 남았겠다. 그래서 우변 전개에서 좌변으로 다 넘기시면 44K제곱 플러스 44K 플러스 45가 몇이다? 0이 되는 K값 찾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K는 무슨 숫자라고? 야, 자연수 집었는데 0 되겠니? 겠냐? 그래서 얘 탈락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문제는 FN을 이렇게 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 그리고 FN 집어넣었을 때 FN 플러스 1과 FN 플러스 2 구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거 묶어서 이렇게 팩토리얼 정리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영상 잘 남겨놓을 테니까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n이 짝수인 거 탈락이죠. 그래서 n이 홀수인 거예요. 자, 그래서 n은 홀수. 그러면 n이 홀수라면 여기 보시다시피 fn은 k팩이 k 플러스 1팩이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45에 k팩에 k 플러스 1팩 여기까지는 됐어요. 자, 이제 요 뒤에 거 하셔야 되죠. 자, fn 플러스 1 집중하셔야 돼요. fn 플러스 1은 여기 양변에 1 더한 거지. 1 더하면 이렇게 1 더하면 여기가 뭐가 돼? 2k 플러스 2가 되는 거 맞아? 그럼 여기 홀수 몇 개 있고 짝수도 몇 개 있어? 이렇게 있겠지? 그럼 홀수 먼저 나열하지 원순열로. 그럼 뭐가 되고? k팩이 되지. 그리고 k 플러스 1개는 나열하면 되니까 k 플러스 1팩이 되고. 그러니까 k팩에 k 플러스 1팩이 된다고. 아, 이게 똑같아지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fn 플러스 2는 여기 요 상황에서 양변에 2 더한 거죠? 맞아? 집중. 2 더했어요. 그럼 여기가 2k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자, 홀수는 몇 개 있는 거야? 1 더해서 2로 나눈 거라며.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있었겠죠? 얘 나열하면 k 플러스 1팩이죠. 그럼 공간은 몇 개 생긴다고? 근데 그 중에서 k 플러스 1개 뽑아서 나열해줘야 되는 거니까 원래는 k 플러스 2 퍼뮤테이션 k 플러스 1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어차피 이거나 뭐랑 똑같다? k 플러스 2팩이랑 똑같다. 이런 뜻인 거라고. 그래서 우변이 k 플러스 1팩에
K 플러스 2팩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그럼 요 두 개의 항에는 이거 뭐 같은 거니까 90배에 K팩, K 플러스 1팩이죠. 그리고 우변은 K 플러스 1팩에 K 플러스 2팩이고. 그럼 K 플러스 1팩은 약분되겠지? 이거 K팩이니까 여기서 뭐 남아? K 하나, K 플러스 1, K 플러스 1 하나, K 플러스 2 하나 남았겠죠? 그래서 90은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가 되겠더라. 90이 대놓고 몇 곱하기 몇이니까? 9 곱하기 10이니까 K가 몇인 거야? 8. 이렇게 됐던 거예요. 지금 K 구하는 게 아니라 뭐 구하는 게 문제죠? N 구하시오가 문제죠? 기껏 K값 다 구해놓고 8 쓰지 마시고 8 집어넣으시면 몇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 1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맨날 봤던 모양이야. 자, A부터 E까지 5개의 문자를 중복 허락해서 4개 나열할 거예요. 이때 가나 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자, A는 한 번 이상 나와야 돼. 그렇구만. 그럼 A는 최대 몇 번 나올 수 있어? 4번. 근데 A 4번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왜? 같은 문자는 연속해서 3번 이상 나오면 안 되지. 자, 그럼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가 되겠어요? A가 4번 나오면 안 되는 건 맞아. 근데 A가 3번 나오는 것도 안 돼? 그건 아니죠. 왜? A가 3번 나올 수 있어. 하지만 연속하지만 않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총 3가지 경우로 나눠서 문제 풀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A가 몇 번 나오는 경우? 3개 나오는 경우. 3개까지 나올 수 있다며? 자, 그럼 A가 3개 있다면 우리는 나머지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그럼 사실 쓰는 순간 A 3개랑 B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나열하면 돼. 근데 어떻게 되면 싫어? 이렇게 되는 건 싫어.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 2가지 있죠. AAA B거나 BAAA거나. 그 경우 2가지만 빼면 되겠지. 무슨 경우에서? 전체 경우에서요. 그래서 나열되는 전체 경우의 수 몇 팩인데? 4팩에 3팩인데 그 중에서 2개 빼겠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4에 4-2. 그래서 첫 번째 정답 8이 첫 번째 정답입니다. 이건 어때요? 괜찮죠?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A가 몇 개 있는 경우? 자, 그럼 생각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A가 2개 있어요. 어디에 2개가 들어갔는지 몰라요. 근데 어차피 A는 2개밖에 없으니까 A 때문에 나 조건이 위배되진 않겠죠. 그런데 어차피 남은 문자도 몇 개밖에 없으니까 뭐가 들어와도 나 조건에 위배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뭐 하시면 돼? A 2개랑 나머지를 나열하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럼 기껏 여기까지 쓴 다음에 또 케이스 분류하면 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나는 4개 나열을 할 거잖아. 그리고 A는 2개 위치할 곳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쟤네들 중에서 그냥 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먼저 4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갈 자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뭐 하셔야 돼요? 뽑기만 하면 되죠? A 어디 들어갈까? 뽑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4시. 그럼 4시 쓰는 순간 이렇게 2자리가 뽑혔죠? 여기는 무조건 A가 들어올 거야. 그럼 나머지 자리에는 그냥 무지성으로 애들 넣어도 되는 거죠? 그럼 3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고? 4번째 자리도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6 곱하기 16. 그래서 96. 얘가 2번째 정답이 되는 겁니다. 큰 문제 없죠? 자, 마지막 3번째. A가 몇 개 있는 경우? 1개 있는 경우. 그럼 A가 1개라면 A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A가 어디에 들어갔을 때 조건들을 휙 나열해 주시면 돼요. 근데 A가 1개 있다면 나머지 문자들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조건이 위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것만 천천히 주의 깊게 보시면 큰 문제는 안 돼요. 자,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게 케이스 분류할 필요 없어요. 야, 생각해봐. A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 자, A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그럼 나머지 문자가 어떻게 오든지 간에
나 조건에 위배돼요? 중간에 빡 막아버렸잖아. 그러니까 A가 여기거나 여기면 전혀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A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A가 여기 왔다고 한다면 전체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만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지. 이렇게 문제를 풀자고. 자, 첫 번째. A가 여기거나 여기 왔다고 합시다. 됐어? 그럼 왔어? 그럼 나머지 세 자리에 나머지 4개의 문자가 그냥 중복해서 오기만 하면 되죠? 각각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씩 있어? 그래서 4의 세제곱. 그래서 얘 몇이야? 64니까 128. 이게 세 번째 정답.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때 A가 여기 오거나 여기 오는 경우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A가 여기 왔다고 하자. 됐어. 그냥 나열해. 몇 가지씩 올 수 있어? 4가지씩 올 수 있죠? 근데 뭐가 문제가 돼? 다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거지? B 이러면 나 조건에 위배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의 수 몇 가지만? 4가지만 빼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A가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 몇? 2.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너는 2 곱하기 얘 64니까 60인가요? 그래서 12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04죠? 계산하면 230인가요? 그래서 더하시면 35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자, 3번을 제가 이제 수업 준비를 하고 올 거잖아. 많이 이제 생각해보고 올 거 아니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무슨 고민을 많이 했냐면 문제를 어떻게 말을 해주는 게 이해가 좀 좋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판단하고 온 거야.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A 출발 B 도착하는 최단 경로 수구하시오가 문제예요. 근데 어딜 보더라도 P와 Q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P를 지난다면 방향은 안 바뀌어야 되는 거고 Q를 지난다면 방향은 무조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의 상황을 분리해서 보겠다는 거야. P와 Q를 반드시 지날 필요는 없어요. P를 지날 수도 있고 Q를 지날 수도 있는데 PQ를 안 지나고 최단 경로가 있을 수도 있고 P를 지난다면 방향이 유지되어야 돼. 방향이 유지된다는 게 뭐야? 이렇게 투입되면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소리라고. Q를 지나면 방향이 바뀌어야 돼. 만약에 이렇게 투입되면 이렇게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상황을 애초에 분리해서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PQ 둘 다 안 지나. 그 경로수 그냥 구합시다. 자,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 PQ를 안 지나는 경로는 위로 가는 경로와 아래로 가는 경로와 요 사이로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나가는 경로, 이렇게 3가지 경로가 있죠? 이 3가지 경로수를 일단 구할게요. 자, 위로 가는 경로. 뭐야? 안 지날 거라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자, 미꾸라지 경로 봅시다. 미꾸라지 경로면 무조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 가로 2개, 세로 하나, 3팩에 2팩, 몇 가지? 3가지. 3가지 와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경로수, 미꾸라지 경로 몇 가지? 3가지. 자, 아래 경로 갑시다. PQ 안 지날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그냥 원사이드하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 지나는 경우 가로 몇 개, 세로 몇 개. 그러니까 5팩에 4팩이죠? 그리고 여기서 일로 가야 되지? 가로 하나, 세로 둘, 3팩에 2팩이지? 그리고 아래 경로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일단 몇 가지 경로 나와요? 20가지 경로가 나오는 거야. 이제 PQ 안 지나는 경우는 끝났어. 그럼 이제 여기서 세분화를 해줘야 돼. PQ를 지날 거야. 근데 얘가 P에도 조건이 붙고 Q에도 조건이 붙기 때문에 아예 이쁘게 경우의 수를 그냥 싹 나눠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에서 P를 가. 그리고 Q는 안 가. 그리고 B로 가는 경로. A에서
P는 안 가. Q는 가. 그리고 B로 가는 경로. A에서 P 가고 Q도 가고 B로 가. 이렇게 경로수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고심하다가 이렇게 그냥 풀이를 갖고 왔어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전체에서 저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서 빼야 될 겁니다. 저는 그게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요. 자, 경우의 수 구합시다. 자, A에서 P 가서 Q 갈 거죠. 자, 그럼 생각하세요. A에서 P로 갈 거잖아. 그러면 P는 방향이 안 바뀌어야 되지. 그럼 투입이 아래쪽으로 투입될 거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투입될 거냐?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집중. 상황만 보세요. 노란색 경로로 투입됐다고 합시다. Q는 안 지날 거야. 그럼 노란색 경로로 들어왔으면 노란색 경로로 나가는 거니까 그냥 가면 끝나는 거죠. 근데 파란색 경로로 들어왔다면 파란색 경로로 나가야 되고 Q를 안 지나갈 거니까 무조건 위로 가서 일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이 이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경우의 수 구합시다. 노란색. 여기까지 와서 일로 들어가면 일로 올라갔다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지.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됐어요? 그래서 노란 경로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자, 파란 경로 봅시다. 파란 경로 올라가서 투입되면 투입돼서 올라가서 가야 되는 거죠. 경우의 수 몇 가지? 그냥 한 가지. 그래서 3. 이걸로 끝내버리자는 얘기예요. 나는 이게 훨씬 낫지 않냐라는 거야. 이해되니? 다시요. A에서 P를 안 지나고 Q를 지날 거예요. B로 갈 건데. 자, 그럼 P를 안 지나고 Q를 지나서 B로 가려면, 맞아? Q를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경우와 아까의 그 미꾸라지 경로에서 Q로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가 있죠. 자, 미꾸라지 생각해 볼게요. 미꾸라지는 이렇게 들어온 거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Q는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놈. 자, 그래서 주황색 경로와 빨간색 경로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구합시다. 자, 주황색 먼저 할게요. 그럼 주황색으로 들어가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3개, 세로 하나. 4팩에 3팩이죠? 그러니까 몇 가지? 4가지. 그럼 4가지로 여기로 왔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니까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8가지. 어때요? 자, 미꾸라지 봅시다. 여기서 일로 와서 미꾸라지인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만 오면 끝나는 거지. 왜냐면 어차피 Q를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와야 되면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일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3팩이 2팩이니까 3가지.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11가지. 자, 마지막으로 P도 지나고 Q도 지나는 거죠. 자, 그럼 P를 어떻게 지날 거고 Q를 어떻게 지나면서 갈 거냐. 자, 보세요. P를 지나는 경로가 파란 경로로 지났어요. 그럼 파란 경로로 지나면 여기까지 와야 되지. Q를 지날 거니까 이렇게 진입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파란색은 빨간색으로 진입해서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노란색으로 진입했다고 합시다. 노란색으로 진입하면 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Q를 지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P도 지나고 Q도 지나는 경로는 P를 뭘로 지나고 뭘로 지나는 경우? 그러니까 빨 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자, 파로 진입할 거야. 이거밖에 없네? 빨로 진입해야 돼.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그냥 한 가지. 끝. 이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더하시면 이거 더하면 4니까 15죠? 그래서 더하시면 35. 정답은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